안녕하세요. 꽃좀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또 좋은데요. 이런 날에는 정말 그늘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커피 마시고 책 읽으면 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번 주말에는 이렇게 또 워크숍도 있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서 단풍도 이제 슬슬 끝을 향해 가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RC카를 인천센터에서 이렇게 몇 가지 장애물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어쨌든 치료센터에 오는 많은 아이들의 상당수가 상당히 이제 이러한 조작 능력, 기계를 다루고 하는 그런 조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물론 그래서 많이들 요즘 이제 코딩 학원도 보내고 사실 그러고 있지만 또 코딩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또 이런 RC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역동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스피드에 따라서 아이가 예측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장애물을 피해가고 충돌을 피해가고 이런 어떤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일상생활에 너무나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도 놀이치료보다 100배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사회성이니 뭐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료센터에 와서 놀이치료나 사회성 그룹이나 이런 걸 하는 아이들한테 어떠한 상황을 만들고 역학을 만들고 또 이 아이가 친구랑 어울렸으면 하는 보드게임을 배우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런 상황에 한번 아이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정말 보드게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열심히 배워서 연습해서 정말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한다 싶었는데 학교를 갔더니 아이가 안 해. 애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종목을 또 놀이치료사랑 연습을 해. 엄마들과 연습을 해. 알려준 대로 마치 줘주면서 막 얘가 잘한다고 막 해주면서 그렇게 했더니 정작 친구들은 이미 다른 게임으로 다른 유튜브로 넘어가서 있어요. 그럼 과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놀이치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분들은 분명히 사회성이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계선 이하의 아이들이 사회성 문제가 있다. 저는 사회성보다 더 급한 게 인지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급한 거지. 친구들과 지금 당장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다 보면 정말 그 아이들의 인지회로는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나중에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걱정들을 미리미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성도 결국은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어제와 다른 아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친구여도 어제 얘가 집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걸 깨달아서 오늘 나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뉴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이머전시한 상황이잖아요. 얘가 갑자기 왜 돌변했지? 어제랑 다른 걸 가지고 나를 상당히 긴장시키고 인지적으로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런 RC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보고 거기에 자기가 직접 대처해 보면서 상당히 뇌의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그게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에게 더 상황에 대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대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저는 아이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나름 시켜봤는데 흥미가 없더라. 그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변에 정말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아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뭐 한두 번 해봤더니 얘가 관심이 없더라. 그리고 그냥 뭐 방에서 몇 번 굴러보더니 별로 흥미 없더라. 밖에 나가서 좀 하더니 없더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주 단편적으로 몇 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배터리를 갈고 이러한 세부적인 상황들 모든 것들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그냥 눈앞에서 그냥 광고나 이런 데에 나오는 이상적인 그런 모습들로 막 그냥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거는 엄마들이 광고에 중독돼서 보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그냥 집에서 잠깐 굴려버린 그런 뭐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밖에서 동네 야산이나 이러한 곳들을 가까운 동네 산이라도 이렇게 한 대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평평하지 않은 곳들을 이렇게 아이가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이 RC카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거는 저는 정말 1년 죽어라고 치료센터 가서 역할극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저번에도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진짜 집에 토미카가 몇백 개가 되고 그 자동차 종류를 다 알아요. 이름을 다 알고 얼마인지도 가격을 줄줄 애는데 정말 슬픈 거는 그냥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좀 비싸면 태엽이 감겨져서 가는 것들, 근데 전혀 멈추지 않아서 어디가에 쾅 하고 부딪히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남자아이들이 그냥 만지고 노는 거죠. 집에 있는 블럭 가지고 주차장 노래하고 있고 너무 한심한 짓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알고 있는 길 가다 보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치료사들보다도 자동차 이름을 더 많이 잘해오는 아이들이 자동차가 어떻게 구동이 되고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랑 이 장난감을 사네 안 사네, 이거를 언제까지 갖고 놀 거냐, 그렇게 그냥 아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직접 만져보게 하고 조작시켜서 이런 것들이 진짜 아빠가 운전하는 게 결코 그렇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어제 잠깐 사용을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모터가 상당히 힘이 강하구나.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나무 상자 몇 개 쌓고 뭐 블럭들 좀 쌓아 놓는다고 해서 되지 않겠구나, 장애물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분리수거 하는 줄 알고 나가봤더니 오늘 분리수거 안 하더라고요. 그럼 분리수거 하는 그곳에서 저는 뭔가 장애물을 만들 수 있는 거리를 좀 모아보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버리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어디서 판자를 구해서 좀 세워서 이게 좀 경사로를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뭐 저도 막 해보는 거예요. 센터에 오는 아이들한테 좀 시켜보고 싶어서.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여러가지 이런 물리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인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이 아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또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여자 치료사들이 사실 접하지 않았고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큰맘 먹고 시도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따라도 해보고 정말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치료센터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남자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왜 자동차를 좋아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남자애들이 굴러가는 거 좋아하나 봐 이런 식의 사고로 접근하는 여자 치료사들이 상당히 남자애들을 데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비중이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맞춰서 좀 더 정말 고객 중심이라면 치료사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실제로 오프로딩 차를 가지고 해보는 입장이고 또 이렇게 작은 스몰 사이즈의 이런 차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거의 길이가 사이즈가 한 50cm 이상 되는 차들이고 거의 높이도 한 30cm 이상 되는 차들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가 이렇게 안았을 때 묵직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를 가지고 핸들링 하는 것들은 정말 저는 이렇게 공간 지각이 떨어지고 이런 어떤 기계의 어떤 조작 기능의 이해도가 떨어진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이라는 부분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개를 했었지만 그런 것도 아이한테 필요한 거고요. 또 이렇게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자꾸 공간 이동을 하면서 아이가 문제 상황을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 너무나 이렇게 모니터 안에서 조그만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만 아이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있어서 실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온 것도 지금 좀 더 RC카를 좀 추가해 볼 생각에 지금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사러 가는 길인데요. 4대의 차를 가지고 와서 지금 어떻게든 제가 작동이 될 수 있게끔 3대까지는 지금 고쳤고요. 오늘 이제 4대까지 고치면 전반적으로 다양한 4가지 유형의 상황에서 차를 조작해 보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놨는데 좀 더 추가를 해서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좀 경험을 시켜보고 싶어서 지금 사러 가는 거죠.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치료센터의 아주 중요한 활동 영역에 들어갔으면 하는 거고요. 정말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되는데 손에 그냥 토미카나 이런 쬐끄만 것들 하나 쥐고 그냥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저 아이는 그냥 저런 장난감만 빠져 사나보다 하고 그냥 단정 짓고 그냥 안타까워하지 말고 좀 더 리얼한 상황으로 접목시켜서 시도하는 그런 변화를 주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물론 뭐 그거 아니고도 나는 뭐 남자아이들 잘 컨트롤합니다. 저는 상당히 그런 말을 하는 치료사들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여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정말 자기 남편 속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 아들 속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아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말 그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남녀 평등이니 어쩌니 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적어도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성의 차이가 있음으로써 나름의 본능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 DNA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저는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동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뭐 10년 20년 치료했다라는 많은 여자 센터장들이 아직도 남자아이들에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뭐 아들 대백관이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런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정말 뭐 아들이 있다면 과연 내 아들하고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대화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아들이 쓰는 언어와 엄마가 쓰는 언어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쓰는 것도 다를 거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가 혼재한 곳이 가정이란 곳인데 그러려면 정말 가정마다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DNA들이 어울려서 일어나는 시너지도 다를 거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 저는 그래서 남자애들에게는 좀 더 리얼한 상황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치료센터의 어떤 그런 변화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시도를 자꾸 하는 것도 너무 획일화된 사고만 하는 아이들에게 좀 더 인지를 좀 더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환경을 만들고 경험시키고 또 그것에 흥미를 가지면 더 지속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인지가 좀 더 유연해지는 그러한 좀 탄력성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자꾸 여자 센터장들에게 남자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예전에 해왔던 애들은 이랬더라 그러니까 얘도 이러지 않냐, 그렇게 가르치면 요즘 애들은 100% 망한다, 당신들이 망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진짜 요즘 아이들, 남자아이들 정말 머릿속에 복잡해요. 그냥 멍하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그냥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냥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가 보다 하는 것들은 언어화가 되지 않는다는, 언어화가 안 된다라는 것은 요즘 그렇게 강조하는 문해력, 이거가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 수준 미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치료센터에서 해주는 뭐 언어치료라든지 뭐 어휘력을 키워준다든지 뭐 인지학습 치료사들이 뭐 학습에 관해서 뭘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안 먹힌다, 안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냥 아이들 붙잡고 남자애들 붙잡고 그냥 들들 볶는 거예요. 단지 엄마들보다 조금 덜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숨통은 트이겠죠. 근데 배우는 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뭔 소리야 하고 흘려듣고 나는 안 그래 하는 여자 센터장도 참 많을 건데요. 아마 곧 있으면 정말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달라진다라는 것을 엄마들에게 계속 어필하지 않으면 엄마도 치료사도 머리 지끈 거리며 정말 머리에 띠 두르고 편두통이 심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예방하자, 그러니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뜬구름 잡는 식의 치료하지 말고 아이가 정말 리얼하게 경험을 쌓아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기존에 해왔던 모든 치료 시스템은 저는 잠시 후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고려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 봅시다, 이런 방향으로 시도해 보세요 하는 것들 더 늦기 전에 좀 해보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몇 가지 이런 장애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 집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랑 집에서 조금 이렇게 좀 해보는 것들이 아이랑 어떤 좋은 추억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아빠들이 봤을 때도 얼마든지 집에 있는 걸로 조금 이렇게 활용하고 또 버리고 또 재활용품 가져와서 좀 해보다가 좀 버리고 그러면 아빠들도 굳이 너무 많은 걸 준비하고 사다가 꾸미고 막 이런 그런 수고를 더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빠들이 이제 그런 방법들을 모르는 거거든요. 약 500m, 그래서 50km, 신호 위반, 저도 과속 이제 아들이 주의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뭐 100일밖에 안 돼서 아직 뭘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도 지금부터 슬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서서히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고요. 약 이제 300m, 그런 식으로 가야지 시속 50km, 뭔가 신호 위반, 완벽하게 과속 세팅이 주의 돼가지고 아이들을 딱 때맞춰 준비한다? 요즘같이 어렵고 바쁜 시대에 아빠들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참여해주고 하면 아이들이 다 따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속 50km, 신호 저는 위반, 생각이 과속 들어요. 주의 이런 점에서 구간입니다. 아빠들에게 좀 더 부담을 덜어준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는 아빠가 조금만 더 참여를 해주시면 놀이치료 받으러 시간 빼고 가고 그래도 아이는 학교 가면 또래랑 못 놀려고 울고 와서 그렇게 엄마랑 같이 약 고민하고 700m, 신곡 그런 상거리 시간을 교차점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좌회전입니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의미 없는 사회성 그룹에 대기번호 서고 하시는 짓은 거 하지 말아라. 지금 10월달 됐으니까 아마 미친듯이 이제 여기저기서 사회성 그룹 대기반 뭐 입학 준비반 막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 세상에 진짜 쓸데없는 뻘짓이거든요. 효과 없어요. 약 300m, 신곡 상거리 교차점에서 좌회전입니다. 효과 없다니까. 그거 해봤자 정말 생쇼예요. 결국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은요 분명히 학교 가도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죠. 효과 없으니까 돈 아끼라고. 근데 엄마들은 막 옆에서 줄 섰어, 뭐 대기번호 받았어, 거기 가니까 뭐 학교 수업처럼 해준대. 다 부질없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다. 삽질이다. 거기에 줄 서가지고 고민할 바에는 집에서 그냥 이것저것 만들면서 시간 보내라. 그거 한다고 해서 사회성, 학교 가서 잘 어울린다? 규칙? 어림없다. 그냥 흔히 말하면 돗대기 시장, 바글바글한 데서 그냥 경험했다. 잠시 후 진짜 할 줄 아는 좌회전입니다. 것과 경험한 것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발 돈 낭비하고 줄 서지 말아라. 약 300m, 물론 터널 진입입니다. 뭐 내 돈 내고 한다는데 뭐 그러냐. 그러니까 뭐 그럼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약 결코 500m, 엄마들이 시속 생각하는 60km, 머릿속에 지금 신호 그려서 위반, 과속 주의 내년 3월에 구간입니다. 입학하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꿈꾸는 거 개꿈이다. 경계선에 있는 약 아이들, 그 300m, 이하에 있는 시속 아이들은 60km, 신호 그런 위반, 사회성 과속 그룹이니 주의 입학 구간입니다. 준비반으로 약 700m, 배울 수 있다? 우회전입니다. 준비가 오른쪽 됐다? 두 번째 차로를 저는 이용하세요. 아니다. 그런데 막 애 데리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잠시 후 시간 시속 낭비하고 60km, 그러지 신호 마라. 위반, 과속 주의 말씀을 구간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뭐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인지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아이가 직접 참여하고 조작하고 약 하는 그런 300m, 능력들을 우회전입니다.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그냥 마음 먹고 한번 그냥 가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돈 들이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기존에 다니는 센터에서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불안에 걸려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정말 안 하고 와도 되니
제발 그런데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그냥 아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신나게 뛰다 와도 저한테 오면 더 좋아져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노는 수준이 제가 보면 너무 떨어지거든. 그런 상태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 어리버리한 데 가서 되도 않는 거 막 시켜가지고 뭐 좀 한 것처럼 아이를 만들지 마세요. 그냥 리얼하게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